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는 12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발언을 소화하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이제 CPI와 고용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장단기 국채 금리도 4.2%대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채권 시장도 안정화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코스피는 1.19% 밀리면서 2,505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0.53% 약보합권에서 827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갑작스럽게 원격 진료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관련된 테마주들 역시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관련해서는 인성정보가 21% 넘게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대부분의 관련된 테마들이 역시 상승한 가운데 그 뒤를 이어서 증권형 토큰 발행 테마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시장 개화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간 외 매매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1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서울옥션과 IT센도 역시 8%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운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리고 해운 쪽에서 상승 턴어라운드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파나마와 수에즈 운하 이슈 발생 등에 따라서 발틱 운임 지수 및 그리고 LPG선 운임 급등 소식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문을 열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22년까지 약 36년간 12월에 코스피가 상승한 해는 20번이라고 합니다. 자, 12월에 코스피가 상승한 해는 20번인 가운데 36년 동안 코스피의 20번 동안 찾아온 산타, 올해도 찾아올 수 있을지 저희 증시구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문을 열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타가 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는 0.48%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18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1%대 강세로 출발하네요. 미국발 훈풍을 강렬하게 받은 탓일까요? 1.54% 급등하면서 839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붉은 불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 넘게 급등하면서 72,8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 0.47% 강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3% 올라가면서 13만 3천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56%,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0.86%로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가 0.11%, 네이버가 0.97% 강세인 가운데 기아와 LG화학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이 17%나 급등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증시 구 소식 함께 지켜봐 보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2%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70만 8천 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티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DX는 4%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는 2.83% 급등한 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33% 급락, 그리고 HLB가 0.32%, HPSP가 1.37%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차 전지에서도 좀 흐름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역시도 모두 급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21%,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84%, 약 2% 가까이 빠진 채 16만 5,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지난번에 추천한 종목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한번 공략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 이 시간에 소개를 드렸던 LS 전선 아시아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은 어떤 저평가 매력도랑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긍정적인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LS 전선 아시아가 히토리 등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LS 에코 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LS 머티리얼즈가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청약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수급 동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입 매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드라이빙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관심 주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느 걸 좀 먼저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만한 종목을 좀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Y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단 이 SY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나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 뭐 국내, 미국, 중국에 확산되고 있고 이 갈등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중국에서 이 폐렴이 휩쓸고 있고 이 독감 확진자 수 판단에 대해서 미국이 믿지 않는다.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장이 좋다라고 판단되지만 개별 종목도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악재가 어떤 시장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SY가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 이제 코로나19랑 마찬가지로 진단 키트가 강세를 보이고 마스크, 손세정제, 이제 그 다음으로 음압병상이랑 앰뷸런스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 저번 주 목금에 보시면은 뭐 시젠이나 랩지노미스 이런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뭐 한국 알코올이나 뭐 웰크론 같은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뒷타임에는 이제 음압병상이나 앰뷸런스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SY는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400억 불 관련해서 재건 기금이 마련이 됐고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건설 등이 이제 우크라이나 원전 재건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박스권 이제 쌍바닥에서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종목은 SY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중국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 확산될 조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질병 관련 수혜주로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600원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4,650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으로 뷰노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모르신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이제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 이렇게 순서들 알고 계실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2대장이 위치한 종목입니다. 의료용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 개발 기업이고요. 21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고 이제 적자는 나오고 있지만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어떤 증권사들이 2024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될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증권사는 2025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리포트가 나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즈벡 군병원 5곳의 의료 AI를 공급한다는 뉴스, 그다음에 3분기에 이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뉴스, 미국에 대한 진출 가속화가 전망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수급 동향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수 매수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하기 시작했으니까 분할 매수해 보신다고 하면 수익 관점으로 안전하게 수익 청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4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자 우리 강관우 앵커님과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가 모두 입을 모아서 추천한 방산 섹터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방산주 추천 소식에 일제 상승세를 보여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추가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역시 중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 어린이 폐렴 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 끝까지 다양한 관련주 소식까지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에서 이제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코스피 0.69% 강보합권에서 시작합니다. 2,522포인트, 코스닥은 0.17%. 아까보다는 좀 내려앉은 모습이네요. 828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검색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최다, 검색 실시간 상위 종목들입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실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하고 계신 종목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실시간 조회 상위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현재 0.63% 강보합권에서 시작하면서 47만 7천 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어서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현재가는 28만 원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와 44조 원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역시 지금 현재는 3% 넘게 급등하면서 32만 4천 원에서 시작하고 있는 좋은 분위기 이어져 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매출 비중이 70%를 돌파했다라는 희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년엔 국산 리튬으로 북미 시장을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전략까지도 함께 제시했네요. 에코프로 오늘 2.9% 빠진 채 시작합니다. 70만 3천 원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오늘 시장 굉장히 뜨겁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92% 약 8%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14만 7,20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지금 상장 2주간 삼성전자 거래 대금을 추월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6% 넘게 빠진 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만 3,200원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연기금이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1,410억 원을 매수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121%나 급등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6% 넘게 하락한 채 시작하고 있고요. 시노펙스 1.48% 급락, 그리고 에이텀은 9% 넘게 하락한 채 시작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가는 27,60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이텀 코스닥 상장 첫날 180% 넘게 급등했습니다. 평판형 변압기 제조 기업이고요. 저희가 함께 지켜봐 보시고 인성정보는 2.44% 급등한 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고요. 현재가는 3,575원입니다. 메가 ECS는 아직까지는 개혁이 좀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는 5,030원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폐렴 급속도로 확산했다라는 소식이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더욱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예, 시장 개장하고 3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뭐 삼성 SDI 관련 뉴스 때문에 이제 동시에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인데요. 조만간 이제 나오겠죠. 에코프로 머티 더불어서 이제 10%대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지요. 에코프로는 그렇지만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6%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뭐 플러스입니다만 코스닥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좀 장중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좀 오늘 뭐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죠. 2.5%, 포스코 DX 0.9%, SDI 뭐 발주를 많이 냈습니다만 플러스 1.3%에 좀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 삽니다. 1,567억 이렇게 사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495억 플러스 코스닥은 마이너스 208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좀 사네요. 62억 정도 사고 오늘은 SK하이닉스를 많이 삽니다. 172억 0.8% 이렇게 사 들어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아 아무래도 이제 큰 이제 오다 소식이 나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22억 정도 순 매도고요. 2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3%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서 이따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포스코 DX, LNF도 오늘 6%나 올라갑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 100억, 107억이나 사네요. 많이 삽니다. 플러스 3.6%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이 포스코다. 100억 정도 사면서 0.3%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밀리고 있고 포스코 DX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포스코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이 괜찮죠. 포스코 엠텍도 지금 괜찮습니다. 플러스 1.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프로그램 얻어맞으면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죠. 마이너스 51억 프로그램 순 매도 맞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상승입니다. 1.25%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KG 케미칼, HD 현대엘렉트릭 이 순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입니다. LNF 75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고 있고 위메이드네요. 마이너스 28억 정도 순 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각각 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좀 질문을 해 가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말이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두 개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회사고 하나는 지주회사인데 왜 이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일단 어떤 에코프로가 약세를 보일 때는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당연히 어떤 이제 저평가 이제 전반 기업에 대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이제 하는 그런 편이 있고 저번 주 금요일에 어떤 증권사에서 부정적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자체로도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들은 정기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정기 공채를 미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에코프로 BM이 이제 삼성 SD발 어떤 호재성 공급 계약을 맞이했는데 시간에서 한 3% 보여줬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괴리를 좀 좁혀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제가 좀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채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이었잖아요. 네, 그럼 에코프로는 지주사인데 거기서 뭐 지주사에 몇 명이 채용이 될 건 아닌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이 좀 조정했던 거 아닌가요?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공채를 어딜 뽑겠다라는 내용은 없었고 에코프로 그룹에서 정기 공채를 뽑지 않겠다라는 한 부분들이 저번 주 금요일 한 오후 3시인가 4시쯤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세를 마감했는데 일단 그런 뉴스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알진 못했던 것 같아요. 수급동을 보더라도 어떤 공통된 수급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수급이 좋았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과 기관이 쭉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나왔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약 8천억 정도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부분 보면서 어느 투자 주체가 에코프로 BM을 사가지고 갭상승 시켰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사실 지주회사고 에코프로 BM은 사업회사잖아요. 이제 뭐 NAB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주회사 할 때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할인율 마이너스 한 뭐 60%, 70%씩 이렇게 할인되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는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선 이런 것들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 고평가 영역에 있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저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오히려 이 삼성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발 수주를 받아가면서 오히려 저평가면 또 심해지겠지만 사실 에코프로의 실적이 거의 7, 80% 에코프로 BM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성적이 에코프로에 좀 연관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사실 퍼가 300이 넘고 에코프로도 500이 넘습니다. 하지만 11개월 선행퍼가 54.12이고 업종퍼가 99.09인데 약간 이제 증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 이제 뉴스 수주 공급 계획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 12개월 선행퍼를 하는데 에코프로 BM이 44조를 5년 동안 수주면은 이제 1년에 약 8조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2023년 연간 실적이 약 7조 4천억 정도니까 만약에 44조를 수주해서 이제 5년 동안 나눠서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연간 실적이 거의 8조가 넘어갈 거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 5년 동안 리튬 가격이 좀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더 크게 개선이 될 테니까 저평가 매력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 마이너스 4.8%,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2.4%.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지금 4.2%를 깨고 내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 이런 쪽에서는 성장주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장에서 왜 빠지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게 판단됩니다. 사실 이 차트를 봤을 때 야 저건 누가 봐도 차트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언제 나와도 이상할 거 없다라고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이랑 차트를 보면은 사실 언제 차익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일단 바닥에서 천천히 이제 한 하루에 5%씩 상승할 때는 꼬리가 없다가 이제 바닥 대비해서 막 15%, 18% 움직일 때는 꼬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급도 이제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이 순매수를 하다가 외국인도 순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순매수와 순매도를 번갈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저와 아닌 다른 전문가분들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다고 성장성이 없는 종목은 아니니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바닥 대비 150% 올라왔으면 손절할 각오하고 눌림목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미국 쪽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국채금리 내려오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제는 평가 손실 났던 게 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계속 주가가 오히려 더 좋은 국면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이 주식들 말이죠. KB금융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한화생명, 현대해상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제 12월이니까 배당주 이런 매력도 있을 텐데 최근에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저도 이제 배당주랑 금융주를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11월 중순이 이제 배당주의 첫 발을 담그는 시점으로 유명한데 그때 이제 경제TV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금융주 이제 배당도 한 5에서 6% 나오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융주들이 올해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되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라도 이제 금융주들이 3분기에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관심주가 KB금융이기 때문에 KB금융이랑 뭐 신한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이쪽으로 봤는데 3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예대마진 폭이 증가했고 2023년 연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 것이 확인됩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외인과 기관이 단기적인 차익실현을 하는 관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배당을 노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배당주 이렇게 박스권 하단부 왔을 때 모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제 오펙에서 자발적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통제가 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뭐 증산을 한다 이런 소식에 미국의 지금 항공주들 보면 상당히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한항공보험이 1%, 제주항공 3%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뭐 3, 4%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상승폭이 미약하다 이렇게 보이고 SOE는 0.3% 여기도 좀 오르네요. SK이노베이션은 뭐 2차 전지 있어서 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자 유가 하락이 되고 환율도 전체적으로 1,300원 이하로 지금 가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자 항공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대외적인 배경은 항공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항공주들이 이제 안정적 실적이 나왔죠. LCC 기업들도 분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왔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야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항공주들을 밸류에이션 하면은 저평가 매력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은 뭐 PBR 기준으로 1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가장 대장급 종목인 뭐 대한항공이나 뭐 제주항공이나 뭐 에어부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펄을 산출하더라도 업종 대비 고평가. 이제 제가 막 이런 펄을 다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종포가 약 뭐 15 정도라고 한다면 뭐 대한항공이나 뭐 제주항공 이런 기업들은 퍼가 35, 40 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비 이제 3배가량 고평가 영역이 있는데 사실 항공주들은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따로 어떤 여행에 대한 여행객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근데 뉴스도 안 나옵니다.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공주는 고평가다. 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런 종목들은 리오프닝 수의 기대감에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지 가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제한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가 괜찮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도 양호하게 마감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상당히 강세를 지난주에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월 발언들이라든지 최근에 연준 의원들 발언들이 조금 빠르게 시장보다 예상보다 좀 빠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점쳐이다 보니까 내년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증시가 좀 연말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뭐 해외 증시가 안정적으로 좀 마감을 했었고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좀 조정이 받았었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던 것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반등이지만 그래도 연속된 조정이 아니라 상승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들 그리고 또 오늘 약간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좀 매기가 좀 들어오면서 그동안 2차 전지가 좀 반응을 많이 못했었는데 오늘 좀 힘을 좀 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오늘은 KG케미칼이 1위네요.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머티, 대한해운, 흥하해운주가 2개나 있습니다. 네. 어느 주식을 좀 볼까요? 뭐 지금 상위권의 3개 종목은 다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정부 정책 이슈도 좀 있었고요. 또 주말에 미국 IRA 법안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또 제시가 됐었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어떤 매기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2차 전지는 좀 쉬어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정책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일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G 케미칼이라든지 SKI 테크놀로지, 특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분리막 관련해가지고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WCPI하고 SKI 테크놀로지 2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매력, 상장 기업에 대한 어떤 매력도 그리고 분리막 기업들이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를 받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주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노션하고 뭐 H&M 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반응을 좀 보여줬었다라면 오늘 좀 대한해운이 7%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흥하해운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페노션하고 좀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 저평가가 좀 일부 작용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오늘 7%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도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 자체도 지금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사우디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 하락은 좀 막으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쉽게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달러 초반까지 하락세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뭐 페노션 같은 기업들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페노션 아까 대한해운 말씀드린 차트가 좀 비슷한 모습인데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눌리면 열어놓고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운주들이 뭐 올라가면 아주 잘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팍 내려가고 좀 정신이 없는 주식이죠.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탑5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에코프로 BM 역시 1위죠. 덕산 테코피아, 에코프로 HN, 엔캠 솔브레이 홀딩스 5 종목입니다. 네. 다라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대부분 다 2차 전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선방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는 5% 하락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BM 장중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좀 둔화됐지만 지금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삼성 SDI하고 대규모 계약 소식이 나와주면서 약간 모멘텀이 좀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엄밀히 따지면은 화수목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좀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부에 따라서 힘겨루기가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작은 도치의 모습이 3일 연속 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에 전고체 개발 관련해가지고 예타 면제 혹은 뭐 추가 정책 지원 이슈가 있었을 때 못 올라갔습니다. 원래 덕산테크피아가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기업인데 지난주에는 반응을 전혀 못 해줬었고 오늘 조금은 반응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 10월 달, 11월 달 형성됐었던 매물을 좀 돌파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부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9,000원, 2만 원이 안착이 좀 성공한다라면 한 23,000원 이상의 어떤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분리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75,000원 정도 매물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75,000원 정도 이상에서의 흐름은 좀 확인하면서 뭐 신규 접근이든 혹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끌고 가신 전략이든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엔캠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개장하고 23분 정도 지났습니다. 급등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급등하고 있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들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SM입니다. STO 장내 유통시장 개설 임박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9.98% 즉 가격 제한폭까지 진입한 모습입니다. 상한가 등극했고요. 3,49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선 알미늄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를 달고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좀 전, 약 5분 전, 1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남선 알미늄 정치 테마주 일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고요. 지금 정태주 가운데 일부 종목은 거래 정지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텔레필드 살펴보겠습니다. 광전송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주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한가 오늘도 진입한 모습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면서 29.82%로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5,290원대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K옥션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인 테마가 상승세를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죠. 미술품 토큰 증권 사업 본격화되면서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5만 주 이상 담고 있고요. 현재 21.89%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의 22% 올라선 모습이고요. 6,1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우리기술투자, 주가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가상화폐 상승세의 수혜를 받고 있고요. 두나무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고 또 단기 급등과 차익이 났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저항선을 넘었다라는 전문가 관점의 상승세를 함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6,85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우리기술 투자 계속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제는 유창희 대표가 가져온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으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따라가 마라 오늘 AELT 따라갈까요? 저는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한
4%,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회사가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된 회사예요. 한 7월 달에 상장을 한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로 하는 업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웨이퍼 상태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테스트를 하고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내년에도 좀 강한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인데요. 삼성전자가 한 6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한 2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형 기업들도 좀 파트너십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라든지 영업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업황 바닥이 되었던 기대감들 또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오픈 AI 쪽을 관련해서 반도체가 이슈가 있었다라면 내년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가지고였던 기대감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수요를 좀 다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2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영업이익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신규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11월 그 17일인가요?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20억 정도 자사주 매입도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약간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지난 11월 27일에 좀 크게 상승한 다음에 월요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수목금까지 해서 야금야금 뭐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2,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약간 지금 이제 22,850원이기 때문에 뭐 한 22,500원 혹은 뭐 22,300원 정도까지는 좀 손절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반등이 좀 성공을 해준다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27,000원 정도까지의 단기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7,000원이라면은 지난 9월 달에 좀 상장하고 나서 반등을 줬었던 자리가 27,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어떤 반등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ALT 테스트 업체 자사주 매입을 해가 소화까지 했으면 참 좋은데 거기 제가 알 길은 없는데 어쨌든 주주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좋게 보시네요. 자, 그다음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이 종목도 뭐 지금은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뭐 AI 관련돼서 반도체 쪽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소프트웨어 쪽은 좀 움직임이 나올 듯 하다가 이제 이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흐름이 좀 변화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좀 소외를 좀 받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AI 관련된 종목은 대부분이 약간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삼성 SDS도 한 2% 조정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관련된 기업들도 한 2에서 3%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어찌되었든 내년에도 AI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이슈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조금 뭐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선 매물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뭐 이런 기업들하고 인공지능 모델 관련해서 공동 개발한 이력이 좀 있죠. 또 앞으로도 협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이제 뭐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코난 LLM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좀 있고요. 코난 챗봇 같은 경우도 좀 여기저기서 안정적인 좀 계약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좀 발표를 했었던 부분들 본다라면 약간 지금 11월 달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코난 테크놀로지뿐이 아니라
뭐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저는 조금 연말 랠리가 좀 나온다라면 이쪽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11월 달에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강하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좀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접근을 좀 해본다라면 34,500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평선이 다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34,500원이 좀 지지가 되고 반등의 성공을 좀 해준다라면 일차적으로 4만 원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좀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좀 매물이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네이버가 2%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삼성 SDS가 좀 시장을 좀 이끌어 대장주 역할을 해줬다라면 네이버가 만약에 좀 치고 나가는 모습들 네이버 차트도 보시면 옆으로 쭉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만약에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후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밀리의 서재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세네 기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거론조차 안 되는 종목들은 도대체 지금 주가 희비가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밀리의 서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모가 이하에서 매수 기회. 네, 지금 밀리의 서재 홈페이지를 살펴볼 텐데요. 밀리의 서재, 2016년 설립된 온라인 독서 플랫폼 기업입니다. 2017년 국내 최초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B2C에서 B2B 그리고 B2BC로 사업 채널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B2B 고객사들 역시도 전반적으로 대기업들 단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도서관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료 고객사 추이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밀리의 서재, 이번 실적도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물씬 풍겼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실구독자 수도 6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요. 보유 콘텐츠 약 15만 건과 콘텐츠 수 그리고 신간 확보율에서 국내 1위 독서 플랫폼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 지니뮤직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2022년 구독자 수가 50만 명에 달성이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구독자 수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창립 이래 최대 실적, 이로 인해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3분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32% 증가하면서 누적 매출 406억 원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우상향하는 매출 지표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통신사 제휴 고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 복지몰을 통한 구독권 판매 역시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호실 쪽에도 주가가 그닥인 새내기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내기주 인기가 굉장히 뜨겁고 에코프로머티와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정말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호실 쪽에도 주가가 그닥인 밀리에서제, 그 이유가 뭘까요? 상장 당일 따따블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주가, 투자자들은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게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와 오버행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오버행은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의미하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증명하고 있긴 합니다. 내년까지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구독 서비스 성장의 핵심 지표인 재구독률과 유료 전환율 역시도 높은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본업, 수익 구조, 신사업, 그리고 공모 자금을 활용한 M&A 역시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법한데 지지부진한 모습, 오늘 시장 역시도 3%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이하에서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2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한번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2024년 예상 PR은 11배인 지금 현재 주가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베스트 증권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자체는 설정하지 않았고요. 현재 주가가 19,600원인데 여기서 이 밸류에이션 측에서 공모가 이하에서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만 내보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서 밀리에서제 계속해서 지켜봐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시구 리포트 분석 마쳤습니다. 네, 증시구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SY, 뷰노 이렇게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ALT,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월요일장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